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택시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매출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니까짓 게 뭘 아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입 털면서 돈 좀 벌고 싶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네, 택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택시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네. 참고로 앞에 이제 쇼츠 영상도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지역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많이 올라오는 곳들이 있으니까 뭐 찾아봐도 되겠지만 혹시 다른 지역에서 택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냥 문자만 하나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자기 상사나 그런 거 하시는 분이시면 그거 뭐 노출되길 원하시면 번호도 노출해 놓겠습니다. 각 지역에 한 분씩. 네, 최신 정보 좀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다른 곳에 보고 부산은 1억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어느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께서 계약을 하셨대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계약하셨는데 1억 2천에 하셨대요. 그래서 와, 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겠구나. 부산의 거래 가격은 1억 2천을 참고하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자, 일단 택시를 시작하시기 전의 분들에게 택시 매출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거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차피 뭐 부딪혀보면 금방 깨닫긴 합니다. 근데 조금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한 방에 직진으로 가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건 택시에서 매출을 많이 버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택시의 매출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근무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참고로 이거 딴 얘기 잠깐 하고, 인스파이어 호텔, 저는 이제 공항 주로 하니까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또 있었는데 제 앞에 비가맹이 한 대 있고 제가 우버 가맹, 내 뒤에 마이캡 가맹, 인천도 이제 가맹, 블루 말고 가맹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 마이캡 가맹이 있고 그 뒤에 마이캡 가맹이 두 대가 있었죠. 근데 카카오콜이 떴어요. 누가 받아갔을까요? 제일 뒤에 네 번째에 있던 마이캡 기사님이 받아가셨습니다. 물론 제 핸드폰에는 떴지만 뭐 내용도 보이지 않고 바로 사라졌고요. 인스파이어 택시 대기장에서. 그래서 가맹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구나. 뭔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합과 연결된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처럼 뭐 우리 기사들만 힘든 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적대감을 가지기에도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이 이제 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결국 우회해서 이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뭐 건강해지겠죠. 다만 이제 우리 기사님들은 조금 더 힘드신 거고, 그리고 그래도 뭐 예전에 블루에 비하면 뭐 지출이 적으니까 좋을 것이고, 흐름상으로 보면 결국은 똑같아지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카카오 블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블루 기사님, 가맹 기사님과 비가맹의 기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블루가 혜택을 받았던 것이고, 마치 저게 굉장히 실제 많이 운행을 하죠. 하지만 카카오 블루가 손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 블루가 손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많은 손님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카카오 블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잠깐 가능했던 거죠. 잠깐 꿀을 빤 거죠. 근데 이제 조합과 뭐 다른 사업자들과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뭐 인천이나 마이캡이나 뭐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면 이제는 사실상 기사님들의 대다수 혹은 많은 분들이 2%대의 수수료의 가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예전과 똑같아지는 거죠. 예전이라면 우리가 비가맹으로서 돈 안 내고 다 같이 콜을 운행했다면 이제는 손님은 똑같아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근데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죠? 기사님의 대다수가 수수료를 낸다. 그거밖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 손님은 똑같거든요. 택시의 손님은 똑같아요. 받아들입시다. 자, 이번 영상은 그게 아니니까 택시 기사님의 평균 근무 시간은 약 10시간에서 11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최적이죠. 우리가
택시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알죠? 불편해서 그러지. 뭐죠? 시간을 갈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장시간 노동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문제는 택시 같은 직업,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택시를 비롯해서 화물차 운전, 그런 분들이 이민간분들 돈 많이 벌죠.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앉아서 운전하는 직업은 고위험 직업군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부정적인 고위험 직업군으로 꼽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쉬운 일로 포함되죠. 왜냐하면 그 외에 공장이나 뭐 건설업이나 뭐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택시가 참 쉬운 일처럼 실제 쉬운 일이 맞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택시, 화물차 운전 이런 건 굉장히 고위험 직업군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장시간 앉아서 근로하면 우리 목숨을 까먹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많이 벌어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뭐 이건 대부분 기사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무시간 기준 10시간에서 11시간. 자, 이 정도면 적지 않으면서도 가장 건강이,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그 정도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아닌가라고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12시간에서 12시간 반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다음 날에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뭔가 덜 깨어난 상태. 즉 그게 우리가 잠을 하루 딱 자고 나서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선 거죠. 한 12시간 반, 12시간 후반 넘어가면. 반면에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거의 뭐 피로 누적 없이 잘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또 이건 이제 회사 택시 기준으로 보면 뭐 교대 근무를 할 때 당연히 12시간 자르는데 그 12시간에서 뭐 준비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저런 거 시간 빼면 근무 시간 기준으로 10시간 반에서 한 11시간. 근데 11시간은 조금 빡셀 거고 한 10시간 반 정도가 순수한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기사님들 기준으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최적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10시간에서 11시간을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 언제 일할 것이냐? 이건 택시에서 자, 손님이 많은 시간의 핵심은 언제죠? 출근, 퇴근, 자정입니다. 출근, 퇴근, 자정. 딱 마침 시간대가 다 떨어져 있죠. 아침, 저녁, 그다음 자정 전후. 자, 이게 택시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의 숫자보다 손님의 숫자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출근, 퇴근, 자정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기사님의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근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자기 사정에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근데 최소한 택시로 돈을 기본적으로 벌려면 두 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짧으면 수입이 적은 이유가 그 짧게 근무하면서 뭐 게으름 피우거나 그게 아니고 피크 시간, 가장 효율이 높은 피크 시간을 하나밖에 못 뽑아먹기 때문에 대부분 짧게 근무하는 뭐 5시간, 6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뭐 진짜 자정 전후로 끼고 해서 뭐 한 9시에서 바짝 해서 한 2시까지, 1시까지 이 정도만 진짜 미친 듯이 달리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매출 괜찮게. 근데 결국 그건 뭐 당연히 빠르게 달리니까 위험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하면 결국 여기에서 2개 시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출근 시작해서, 그러니까 출근 전에 시작해서 퇴근 때 같이 퇴근하는 이 해를 보면서 똑같이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돌아가는 이 구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출근 퇴근 2개 먹으면 기본적으로 수입은 받쳐준다. 그 다음에는 낮에 근무,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퇴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교대 시간 비슷하게 한 3시, 4시 정도면 차가 쭉 빠지거든요.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회사 택시. 그러면 단기적으로 살짝 4시에 5시 그때 시작을 천천히 하면서 퇴근 시간 먹고 그다음 자정까지 12시에 1시 정도까지 하고 딱 그대로 집에 들어가.
그러면 늦게까지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잠은 거의 일반 분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뭐 아침에 조금 한두 시간 더 자면 또 낮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이 누가 많이 하냐면 투잡하시는 분들. 투잡하거나 아니면 집에 와이프가 가게를 하는 분들. 아니면 뭐 자영업 가게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부터 자정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바짝 하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수면과 똑같이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태정, 퇴근, 자정 두 개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간대가 바로 자정, 출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8시, 9시 천천히 준비를 해서 9시, 10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정 피크. 이제 이제 시작하고 한 3시간, 4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8시, 9시에 시작을 하면 이제 12시 전후로가 3시, 4시간 정도 되니까 가장 뭐 지금 아직 컨디션도 좋고 뭐 전혀 배도 출출하지 않고 아주 좋을 때죠. 그러면 그때 최대한 뽑아내고 그다음 2시부터 한 4시까지 요즘에는 1시부터 한 4시까지 좀 뜸하죠. 확실하게 막 많이 빠졌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다음 다시 한 4시에서 5시 정도 회사 택시 교대하러 갈 때 그다음 차 좀 빠지면 그때 이제 다시 쫙 끌어올려서 한 출근 시간 초반에 살짝 뽑아먹고 퇴근. 일을 끝내시는. 그래서 자정 퇴근. 자정 출근. 그러니까 밤을 새시는 분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 개인 택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일반적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한 10시간, 11시간 전후 일을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 내가 사정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를 할 것인가. 출근, 퇴근. 퇴근, 자정, 자정, 출근. 이 세 가지 중에서 2가지 시간대를 먹는 식으로 해서 어느 시간대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무 시간은 어차피 10시간, 11시간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고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달, 몇 년 해보시면 거의 평균치가 맞아갑니다. 거의 평균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손님이 없고 뭐 하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사실 없어요. 택시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고 내지 않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벌어요. 택시는. 자, 택시가 돈을 버는 게 뭐예요? 빨리 달리거나 오래 달리거나. 근데 오래 달리면 우리 건강이 죽어가고 빨리 달리면 역시나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즉 우리 택시가 죽을 가능성을 무리하게 써가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우리는 택시를 인위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택시라는 것 자체가 운수. 그러니까 운수라는 운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운이 좋은 운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인위적으로 절대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택시로 동일한 노동시간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리거나 그분들 뭐 야간에는 그냥 신호 다 째거나 아니면 길게 일하거나 무언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혹은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임자 한번 잘못 만나면 크게 사고 나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장시간 14시간, 15시간 차에서 일을 하시다가 앉은 채로 돌아가시죠.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택시는 노력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에서는. 그래서 그냥 택시의 시간당 순수익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건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더 달라지고 올라가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평균 내면 시간당 순수익 15,000원, 17,000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에이 15,000원에서 17,000원은 너무 낮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말하는 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우리가 뺄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뭐 650, 700, 800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익이 대략 시간당으로 보면 15,000원에서 17,000원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고 했죠?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일하면 단순히 그냥 최저로 해서 15,000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하루에 순수익이 거의 15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20일 일한다. 그러면 15만 원씩 해서
300이 되는 것이고 순수익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25일을 한다 그러면 한 400 조금. 그 다음 거기에서 내가 난 쉬는 날 없이 30일을 다 일한다 그러시면 순수익이 한 400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수익을 400 중후반에서 더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래 일을 하거나 빨리 달리거나 자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위험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돈을 더 벌 것이냐 덜 벌 것이냐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그냥 뭐 택시라는 일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와서 내가 얼마 벌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시간만큼 주구장창 그냥 앉아 있거나 손님이 없어도 뭐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시간 길게 잡으면 거의 시간당 15,000원에서 17,000원 순수익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네, 오늘 없으면 내일은 또 많이 줘요. 네, 하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제 걱정인 건 이게 택시 기사님들도 매출을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내가 뭔가 힘들게 일하는 만큼 혹은 이 일에 택시라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약간은 반발심에서 더 내가 많이 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매출에 너무 꼽히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택시를 특히 이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약간은 건강 나빠지는 걸 감수하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많이 달리기 위한 애초에 일 자체의 특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개인 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길게 보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매출에 꼽혀버리면 건강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끝내려고 하는데 콜이 떠줬네요. 김포입니다. 무서운 김포라서 제가 콜을 받으면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또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혹시 그 각 지역의 택시 가격이나 혹시 매닷집 작업하는 거 추천해 주실 분들 계시면 혹시 연락 좀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인천에 작업하는 곳은 내일 영상에 올려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제 주말이니까 한 주 고생하셨으니까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